기초연금은 알고 있으면 그냥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놓치고 신청하지 않으면 지나가고 나중에 알아도 되돌리기 어려운 구간이 생깁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받는다, 못 받는다가 끝이 아닙니다. 받는다고 해도 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오면서 그때서야 내가 뭘 놓쳤지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큰 실수라기보다 아주 작은 확인 하나를 건너뛴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오늘은 그 수많은 기초연금 함정과 착각 중에서도 국민연금과 관련 있는 정보를 얘기하려 합니다. 요즘 60대 사이에서 이런 말이 정말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조건이 되는데 왜 이렇게 적게 나온 거야?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거 아니야? 주변에 카더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다들 헷갈려 하십니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줄 아셨다가 막상 해보니 예상과 전혀 다른 금액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들이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명자 씨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은 다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청 후 받아보니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알게 되셨습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는 걸요. 또 다른 분은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연기연금을 선택하셨습니다. 늦게 받으면 국민연금이 늘어나니까 나중에 더 받는 게 낫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국민연금이 늘어난 만큼 기초연금은 오히려 더 많이 깎였습니다. 그냥 정상 수령했으면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뒤늦게 후회하셨지만 이미 선택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많이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여기서 착각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라고 생각하십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몇백만 원씩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으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 구조를 정확히 모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는 방법, 국민연금 수령 시점 결정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그리고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떤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손해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나이드는 멋의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꼭 참여해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이 꼭 필요합니다. 댓글에 숫자로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이제 안 챙겨봐도 된다.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다. 2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아직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여러분의 의견을 취합하여 다음 영상 제작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서 가장 큰 손해가 터지는 함정은 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감액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정작 기초연금에서 깎여서 총액이 줄어드는 일이 생깁니다. 첫 번째 함정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받는 거고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따로따로 계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일부 구간에서 연결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1만 3,760원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깎이는 건 아닙니다. 연계 감액은 보통 국민연금
급여액 51만 3,760원 초과뿐 아니라 소득재분배급여 급여액 25만 6,880원 초과 기준까지 함께 걸리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51만 3,760원만 넘으면 무조건 감액이 아니라 조건이 겹칠 때 감액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는 경우 초과분만큼 10일로 깎인다가 아니라 정해진 산식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계산되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고 했는데 기초연금에서 일부가 빠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액되는 방식입니다. 연계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최대 기준연금액의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범위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최대액은 월 34만 2,510원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착각합니다. 그래도 최소 17만 1,255원 50%는 무조건 받는다 이렇게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기초연금에는 연계 감액 말고도 부부 감액각 20%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같은 장치들이 함께 작동할 수 있고 제도 안내에서는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도 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이 아무리 커도 기초연금은 절대 영원이 아니다처럼 단정형으로 말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특히 소득인 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은 수급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국민연금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기초연금 감액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연기연금은 수령 시기를 늦추는 건데 늦춘 기간만큼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1년 연기하면 연 7.2%, 최대 5년 연기하면 36%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늦춰받으면 더 많이 받으니까 무조건 유리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늘어나면 51만 3,760원 그리고 어급여 기준까지 같은 연계 감액 조건에 걸릴 가능성이 커져서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 수령 시 국민연금이 월 50만 원이라면 기준 아래라서 연계 감액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연기로 36%가 늘어나 월 68만 원이 되면 이제 연계 감액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고 했는데 기초연금에서 깎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함정은 국민연금을 성실히 오래 낸 분일수록 이 구조를 더 체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면 보통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지고 그러면 연계 감액 기준에 걸릴 확률도 함께 올라갑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분들 중에서도 연계 감액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함정은 조기 수령과 정상 수령을 단순히 조기는 무조건 손해라고만 보는 착각입니다. 조기 수령을 하면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1년 일찍 받으면 6%, 최대 5년이면 30% 감액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기초연금 연계 감액을 피하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 수령 시 국민연금이 월 60만 원이라면 연계 감액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조기 수령으로 30% 감액되면 월 42만 원이 되고 그러면 연계 감액 기준 아래로 내려가서 기초연금이 덜 깎이거나 감액을 피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국민연금은 줄었는데 기초연금이 온전히 붙어서 총액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게 무조건 좋다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합산 총액으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금 덜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더 받으면 총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이 구조를 몰라서 아예 계산을 안 해보는 경우입니다. 연기연금 안내를 볼 때 사람들은 36% 증가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연계 감액 가능성은 따로 챙겨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기연금은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다 이건 단정하면 안 됩니다. 연금은 상황에 따라 재지급 다시 받기 신청이 가능한 안내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선택 전에 기초연금까지 합산해서 손익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면 어떤 구간에서는
기초연금이 깎여 총액이 줄어드는 역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따로따로 보지 말고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정확한 기준 숫자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숫자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위의 함정 못지않게 아주 골치 아파하시는 부분입니다.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기준 숫자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숫자들을 모르면 계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나이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4세 11개월은 안 됩니다. 다만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개월 전 초일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3월 15일이면 2월 1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급은 원칙적으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시작 나이가 다릅니다. 지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1953만 1956년생은 만 61세, 1957만 1960년생은 만 62세, 1961만 1964년생은 만 63세, 1965만 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 이후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입니다. 2025년 기준은 단독 가구 228만 원, 부부 가구 364만 8천 원이었는데 2026년에는 단독 가구 기준으로 19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1월 조정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 다시 신청하면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입니다. 여기서 용어가 헷갈리는데 흔히 말하는 최대 지급액의 중심이 되는 숫자가 기준연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360원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 수준, 가구 유형, 공정연금 수령 여부 등에 따라 감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감액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선정 기준액을 넘어서서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에서 감액과 탈락 선정 제외 두 방향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기준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선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정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감액 판단은 국민연금이 얼마냐를 대충 보는 게 아니라 공식 기준에 따라 연계 감액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장 예유종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고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바꾸면 2026년 기준연금액이 34만 9,360원이므로 그 150%는 52만 4,040원입니다. 즉, 국민연금 수급액이 이 선을 넘어가면 연계 감액 판단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 수급액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국민연금 내역에 있는 소득재분배급여 금액어급여액 같은 항목까지 함께 봐야 감액 대상인지 비대상인지가 갈립니다. 2025년 기준으로도 국민연금 수급액 기준과 어급여액 기준을 함께 안내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연금액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기준선 숫자도 함께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 9,360원을 기준으로 보면 75%는 26만 2,020원입니다. 즉, 내 국민연금 내역에서 어급여액이 이 근처를 넘는지까지 확인해야 나는 감액 대상인가 아닌가가 결정됩니다. 그 다음이 얼마나 깎이느냐 계산입니다. 국민연금이 연계 감액 판단 구간에 들어가면 두 가지 계산 방식 중
수급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첫 번째 계산식은 기준연금액 2.5 국민연금액 방식입니다. 두 번째 계산식은 개인의 국민연금 산정 내역 어급 여액 등과 연결되는 방식이라 사람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방식이 대체로 더 유리하다는 식으로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결국 본인 케이스로 모의 계산을 돌려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연금액을 34만 9,360원으로 두고 국민연금을 월 7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계산식으로 하면 34만 9,360원에 2.5를 곱하면 87만 3,400원이고 여기서 70만 원을 빼면 17만 3,4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계 감액에는 최대 50% 감액이라는 상한이 붙습니다. 즉 연계 감액만 놓고 보면 기초연금이 기준연금액의 절반 아래로 끝없이 내려가도록 두지 않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의 50%는 17만 4,680원입니다. 다만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하한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 관한 얘기이고 여기에 부부감액 같은 다른 감액이 추가로 붙으면 실제 수령액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부부가구 감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받을 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단독가구 최대 금액 기준연금액을 34만 9,360원으로 놓으면 부부가구는 각각 20% 감액되어 27만 9,488원씩 받게 됩니다. 두 사람 합쳐서 55만 8,976원입니다. 단독가구 2명이 각각 최대 금액을 받으면 69만 8,720원인데 부부가구로 받으면 55만 8,976원입니다. 계산해보면 차이가 13만 9,744원입니다. 그리고 부부가구 감액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별개로 적용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데 한 분이 국민연금도 받고 있다면 연계 감액 판단과 계산이 들어간 다음에 부부감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는 금액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숫자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만 65세 2026년 소득인 정액 단독가구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 2026년 기준연금액 개인 최대 34만 9,360원, 국민연금 연계 감액 판단선 기준연금액 150% 52만 4,040원, 부부가구는 각각 20% 감액. 이 5가지 숫자만 잡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은 매년 1월에 바뀝니다. 2025년 기준이 2026년에 바뀐 것처럼 2027년에도 또 바뀝니다. 그래서 매년 1월마다 새로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이 52만 4,040원 선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감액 여부는 어급여액 같은 항목까지 포함해서 최종 판단이 갈립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감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을 보고도 착각하십니다. 52만 원 넘으면 무조건 못 받는 거 아니야?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아예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들이 손해로 이어집니다. 그 착각이 무엇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부분 잘 보셔야 합니다. 정말 이런 착각으로 인해 기초연금 절반만 받거나 아예 탈락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첫 번째 착각은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는 착각입니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분이 343만 명으로 집계된 자료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분들이 상당수라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건에 따라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전액을 다 받는다는 착각입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 중 일부는 조건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얼마 넘으면 무조건 깎인다가 아닙니다.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기준만 보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산정 내역에 있는 소득재분배급여 금액급여액 같은 기준까지 함께 걸리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해당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즉, 국민연금이 월 70만 원이라고 해도 어떤 분은 감액이 생기고 어떤 분은 감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받는다는 착각이 위험합니다. 세 번째 착각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도 같이 많이 받는다는 착각입니다. 이건 방향이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계 감액 구간에 들어가면 국민연금이 커질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30만 원 받는 분과 월 100만 원 받는 분을 비교하면 조건이 같다는 전제에서 30만 원 받는 분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단정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이 크면 감액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서 선정 기준액을 넘으면 아예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비례처럼 한 문장으로 고정하기보다 구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잡아야 안전합니다. 네 번째 착각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해도 기초연금은 영향이 없다는 착각입니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하면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5년 조기 수령 시 30% 감액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낮아지니까 어떤 경우에는 기초연금 감액 구간을 피하거나 감액폭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연금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착각은 국민연금 연기연금을 하면 기초연금도 같이 늘어난다는 착각입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증가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늘어나면 조건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국민연금은 늘었는데 기초연금은 줄어드는 방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5가지 착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전액 받는다?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도 많이 받는다? 아닙니다. 연계 감액 구간에서는 반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에도 영향 없다? 아닙니다. 감액 구간을 피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연금 하면 기초연금도 늘어난다?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기초연금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착각들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별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받는 거고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서로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일부 구간에서 같이 따져야 하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국민연금이 늘면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대로 국민연금이 줄면 기초연금에서 유리해질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결정할 때 기초연금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 보고 조기 수령이나 연기연금을 결정하면 기초연금에서 예상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해서 총 수령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완전히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연계 감액 구간에 들어가면 국민연금 변화가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착각들이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착각은 실수로 이어집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잘못 이해해서 실제로 손해를 본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아마 이 사례들을 쭉 보시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게 체감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68세 조명자 씨입니다. 조명자 씨는 국민연금을 월 55만 원 안팎으로 받고 계셨습니다.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주변에서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은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도 최대에 가깝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청 결과를 받아보니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조명자 씨는 여기서 처음 부딪혔습니다. 기초연금 산정에서는 국민연금이 있다 없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급여액 부양가족연금액 제외과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어급여액 같은 항목이 기준을 넘는 구간에서는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명자 씨는 이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고 그래서 받긴 받는데 금액이 줄어드는 상황을 뒤늦게 체감하신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조기 수령이 기초연금에서는 유리하게 작동할 수도 있었던 사례입니다. 70세 박철수 씨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5년이고 정상 수령이면 월 80만 원 수준이 가능하다고 들으셨습니다. 박철수 씨가 속한 세대는 출생 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정상 시작 나이와 조기 시작 나이가 고정이 아닙니다. 박철수 씨는 본인 출생 연도 기준으로 가능한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셨고 최대 수준의 감액연 6%, 최대 30%이 적용되어 월 56만 원 정도를 받게 되셨습니다. 박철수 씨는 생각하셨습니다. 조기 수령하면 손해 아닌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 기초연금을 함께 보게 되었을 때 결과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낮아지면서 기초연금에서 문제가 되는 연계감액 구간에 걸릴 가능성이 줄거나 실제 감액폭이 작아질 수 있는 방향이 나왔습니다. 즉, 조기 수령이 영향이 없다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기초연금과 합산했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박철수 씨는 나중에야 체감하신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연기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늘렸더니 기초연금 감액이 커진 사례입니다. 67세 김영희 씨는 정상 수령 시 월 4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영희 씨가 속한 출생연도 구간에서는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2세대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정상 개시 시점에서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김영희 씨는 5년을 연기하셨고 그 결과 연금액이 매년 7.2% 가산되어 최대 36%까지 증가하는 구조대로 월 61만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올라가면 기초연금에서는 연계 감액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김영희 씨는 국민연금을 늘리면 노후가 더 안정적이라고만 생각하셨는데 실제로는 기초연금에서 기대보다 줄어드는 결과를 보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김영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기연금은 좋다고만 들었는데 기초연금까지 같이 봤어야 했네요. 네 번째 사례는 어급여액 기준을 모르고 예상 금액을 단순 계산했다가 어긋난 사례입니다. 66세 이철수 씨는 국민연금을 월 70만 원 받고 계셨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인터넷 정보와 간단 계산으로 대략 이 정도를 예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산정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철수 씨는 여기서 핵심을 놓치셨습니다.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이 얼마냐만 보는 단순 구조가 아니라 국민연금 내역에 있는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어급여액 같은 항목이 함께 기준을 넘는지까지 확인해야 연계감액 해당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모의 계산은 입력정보, 가구, 소득 재산 반영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철수 씨는 국민연금 70만 원이면 기초연금은 이 정도처럼 단순 계산을 했던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국민연금 수령 시작 시점 연기 가능성을 함께 계산하지 않아 선택지가 줄어든 사례입니다. 65세 한명숙 씨는 국민연금 수급권이 생기자마자 바로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연금도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명숙 씨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선택지가 하나 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이 생긴 뒤에도 최대 5년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고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씩 가산됩니다. 만약 한명숙 씨가 국민연금을 곧바로 시작하지 않고 본인 상황에서 1년 정도를 연기했더라면 그 1년 동안은 소득인정액 구성과 기초연금 산정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건 무조건 전액을 받는다가 아니라 가구 재산 소득인정액 연계감액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별 모의 계산과 확인이 필수입니다. 한명숙 씨는 이런 계산 없이 둘 다 동시에 시작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때 한 번만 따져봤어도 선택이 달랐을 수 있다는 아쉬움이 남은 겁니다. 이 5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만 보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기초연금까지 함께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해서 총 수령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방식 조기 정상 연기를 결정할 때에는 기초연금의 대상 여부와 감액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수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수하지 않으려면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하나씩 확인하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체크, 국민연금 월 수령액 또는 예상 수령액을 숫자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액과 가입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받고 계신 분은 실제 수령액을, 아직 안 받으시는 분은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체크, 기초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 액수 하나만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부양가족연금액 제외뿐 아니라 소득재분배급여 금액어급여액 같은 조건이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액 대상인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체크, 기준 숫자를 잡을 때는 연도 기준을 고정하세요.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공단 안내에서 자주 쓰는 기준은 국민연금 급여액 51만 3,760원과 어급여액 25만 6,880원 같은 수치입니다. 다만 이 값들은 연도마다 바뀔 수 있으니 연도 확인 필요입니다. 네 번째 체크, 조기수령 vs 정상수령 vs 연기수령은 국민연금만 보지 말고 기초연금까지 합산해서 시나리오로 비교하세요. 조기수령은 1년 당겨받을 때마다 감액이 붙고 최대 30% 감액, 그 결과가 기초연금 구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비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상담으로 시나리오 확인을 받아보는 게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체크, 복지로 모의 계산으로 대략이라도 먼저 찍어보세요. 복지로에는 모의 계산 메뉴가 있고 입력한 소득 재산 정보 기준으로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단, 모의 계산은 참고용이고 최종은 심사 결과로 확정됩니다. 여섯 번째 체크, 신청 시점을 달력에 박아두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산정되어 결정이 늦어져도 신청한 달분이 함께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일곱 번째 체크, 신청 창구와 준비 서류를 미리 정리하세요. 신청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정부 24복지로 등으로 가능하고 기본 제출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포함됩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문의하면 추가 서류가 붙는 지임대차 계약서 등 안내받을 수 있는데 예약 운영은 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체크, 배우자 관련 서류를 빠뜨리지 마세요. 배우자가 있으면 보통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본인 배우자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누락이 나면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체크, 2026년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247만원,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원 이하가 선정 기준액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국민연금과 무관하게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부가 둘 다 대상이라면 각각 신청해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자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 9가지를 체크하셨으면 신청 준비는 거의 끝난 겁니다. 특히 국민연금 금액 확인 신청 시점 전월 1일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이 세 가지는 꼭 먼저 잡으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 전에 숫자를 확인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9개를 먼저 점검하세요.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으면 이제 실제로 실행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을 보겠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으면 이제 실행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만 받고 끝내지 마시고 같이 챙기면 득이 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행 단계는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 한 달 전부터 바로 신청하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늦어지면 그 이전 달은 지나가 버립니다. 다만 생일 달 한 달 전에 신청하시면 생일이 있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그래서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준비를 끝내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으로도 납부 내역과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받고 계신 분은 실제 수령액을, 아직 안 받으시는 분은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서 메모해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조기 수령, 정상 수령, 연기연금 선택을 기초연금까지 합쳐서 비교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만 보고 결정을 하시는데 그 순간부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선택은 신청 이후 변경이 쉽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으니 결정을 앞두고는 국민연금공단 1355 상담에서 시나리오를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늘어나는 방향의 선택이 기초연금에서는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따로가 아니라 둘을 합쳐서 보셔야 합니다. 이제 기초연금과 함께 확인할 제도들입니다. 기초연금은 시작이고 같이 챙기면 지출이 줄거나 소득이 보강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도는 지역건강보험료 경감입니다. 특히 지역가입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등은 소득과 과표재산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항목은 안내상 일괄 적용으로 되어 있어 본인이 해당되는지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쪽이 정확합니다. 두 번째 제도는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1인 256.4만원, 2인 419.9만원으로 공개되어 있으니 48%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는 약 123만원, 2인 가구는 약 202만원 수준이 기준선이 됩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연금처럼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따로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제도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 요건이 맞으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공단 절차상 청구서 작성과 구비서류 제출이 들어갑니다. 알아서 들어오겠지로 두면 놓칠 수 있으니 사망 관련 절차와 함께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제도는 노인일자리입니다.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도 신청 기간과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 유형에 따라 활동비급여가 다르고 소득은 소득인 정액에 반영될 수 있으니 참여를 결정할 때는 내가 받는 급여와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방식을 같이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제도는 장기요양보험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생일 달만 보지 말고 생일 달 한 달 전부터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수령 시나리오 비교, 그리고 건강보험료 경감 주거급여 유족연금 노인일자리 장기요양까지 같이 확인해야 하는 제도를 묶어서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핵심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일정 구간을 넘어가면 기초연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은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는지부터 보셔야 하고 숫자로 잡으면 대략 52만 4천원대를 경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무조건 못 받는다가 아니라 감액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감액 이전에 소득인 정액 기준을 넘으면 수급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조기 수령과 연기연금은 국민연금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조기 수령을 하면 국민연금은 줄어들 수 있고 그 결과 기초연금에서 감액 구간을 피하거나 감액폭이 줄어드는 방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을 하면
국민연금은 늘어납니다. 연기연금은 1년당 7.2% 가산되고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국민연금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까지 합산해서 봐야 합니다. 셋째, 확인과 계산을 필수 습관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고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해보지 않으면 계산이 아니라 추측이 됩니다. 추측으로 결정하면 나중에 통장으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지금 안 하면 불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기 수령이든 연기연금이든 한번 선택하면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또 새롭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그 기간은 소급이 제한돼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공단 앱에서 내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로그인하고 예상 수령액 또는 실제 수령액을 숫자로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단순히 많다 적다가 아니라 감액 경계선 구간에 가까운지 감을 잡는 게 목적입니다. 두 번째,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을 하세요. 복지로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넣고 기초연금을 한번 돌려보시면 내가 생각한 그림과 나올 수 있는 결과의 차이가 보입니다. 가능하면 조기수령 가정, 정상수령 가정, 연기연금 가정으로 각각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모의 계산은 참고용이고 최종은 심사로 확정된다는 점도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써먹을 판단 기준은 이겁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냐, 정상수령이냐, 연기연금이냐를 고민할 때는 국민연금만 보지 마세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합산 총액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합산 총액이 가장 커지는 선택이 무엇인지 시나리오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이 2가지를 따로따로 보지 마세요. 함께 보세요.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고 준비했는데도 기초연금에서 손해가 나서 총액이 줄어드는 일, 그건 몰라서 생기는 일입니다. 오늘 확인하신 내용만 기억하셔도 그 손해는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나이드는 멋 여러분을 응원합니다.